노년의 품격 가꾸기 26만 107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요즘 책이나 영상, 신문을 보면 명상이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명상이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데에는 한편으로는 씁쓸한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각박해졌고 마음 둘 곳을 잃은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보물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희망의 새해 번님께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화두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기술, 마음챙김 MINDFULNESS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은 늘 무엇인가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마음챙김은 바로 이런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관찰하고 보듬어주는 아주 특별한 마음 관리법입니다. 번님들께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왜 현대인에게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낭독하듯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1. 마음챙김의 중요성과 효능. 왜 지금 마음챙김인가? 우리는 흔히 마음의 고통이 생기면 가령 예컨대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마음의 문제마저 수학 문제 풀듯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면서조차 이 풍경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나 하고 따진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명상은 문제를 풀기보다 시원한 바다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 즉 관찰자의 자세를 기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최근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음의 문제를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합니다. 마음챙김의 핵심은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비추어 볼 때 우리 뇌의 스트레스 중추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오히려 정신과 신경의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이 바로 명상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우울증 완화, 면역력 향상, 심지어 암 환자의 통증 관리와 스트레스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 마음챙김. 우리 곁에 스며든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을 굳이 쉬운 말로 정의하자면 눈을 감고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적으로 정리되고 과학적으로 연구된 명상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1979년 미국의 존 카바찐 박사는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후 우울증, 불안, 만성 스트레스는 물론 암 환자의 통증 관리와 회복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명상이 종교적 수행이었다면 오늘날 마음챙김은 가장 현대적인 정신 백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챙김 명상은 미국의 병원과 학교, 기업 교육 현장, 유럽의 복지시설, 일본의 기업 연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상담센터, 명상 수련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은 회의 전 3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고, 학생들은 시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짧은 마음챙김 명상을 수업 시간에 활용합니다. 해외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 잠시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을 느끼도록 안내함으로써 불안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챙김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현대인의 마음관리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의 사례를 보면 구글 같은 세계적 기업은 내면 검색 서치 인사이드 이어셀프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창의력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료 스트레스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존 카바찐 박사가 만든 MBSR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전 세계 병원에서 환자들의 심리 치료에 표준처럼 사용됩니다. 정보기술 IT 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캄캄, 코끼리, 마보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제 누구나 출퇴근길이나 잠들기 전 명상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3. 세계 각국에서의 마음챙김 활용 사례. 마음챙김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건강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의 공공보건 서비스 NHS에서 재발성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마음챙김 인지치료를 공식 권장하며 의사가 명상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명상 시간을 제공합니다. 화를 내는 대신 호흡을 가다듬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학교 폭력이 줄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마음챙김 식사 열풍이 불어 음식을 단순히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향과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먹음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가정에서 실천하는 한 걸음 마음챙김 수행 팁.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명상을 접하는 분들께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편안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오르내리는 감각 또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느낌에 조용히 주의를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반복이 마음의 근육을 길러줍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꼭 눈을 감고 앉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의 향과 모양, 씹는 느낌을 천천히 음미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마음챙김 걷기. 거실에서 화장실로 갈 때도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 발을 떼고 싶다는 의도, 다리의 근육 움직임을 천천히 관찰하며 걸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산책을 하실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한 발을 옮기려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본다면 그 순간은 마음챙김 걷기가 됩니다. 이처럼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명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힘차드 맹탄의 말처럼 하루에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 우리 주변에서 배울 수 있는 곳. 혼자 하기 막막하시다면 도움을 받을 곳이 많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합니다. 저도 평생학습원에서 3개월에 2만 원의 수강료로 마음챙김 명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상 수련원 및 요가 센터. 최근에는 종교색을 뺀 현대적 명상센터가 동네 곳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문화센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의 스트레스 관리 혹은 마음챙김 요가 강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책이나 음성 안내 자료, 짧은 가이드 영상 등을 활용해 가정에서 천천히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려 애쓰는 것보다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맺는 말. 마음챙김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금쪽 같은 내 인생을 조금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돌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결 따뜻하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번님, 마음챙김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타이스의 명상곡을 감상하시며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팍팍한 세상 속에서 남을 돌보느라 정작 외로웠을 나의 마음에게 애썼다, 고맙다라고 인사해주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음악 산책은 타이스의 명상곡입니다.